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 새로운 기능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구글이 자랑하는 네트워크 제품들의 최신 업데이트를 살펴보면서 고객분들의 비즈니스에 과연 저희 네트워킹 제품들이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세션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위대한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이후에 네트워킹,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순서로 새로운 기능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동시에 IT 인프라조차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들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도 빠른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 경험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테일 고객들 같은 경우에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킹 서비스가 수익 창출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많이들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리테일 고객들 이외에도 게이밍, 금융, 제조와 같은 많은 산업군들에서 고객분들이 저희 네트워킹 서비스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네트워킹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제품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AI 기반 자동화된 네트워크로 효율적인 관리 기능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네트워킹,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게 해드리는 연결된 사회를 위한 네트워킹, 그리고 뛰어난 확장성, 글로벌한 커버리지, 보안과 성능을 함께 담보하면서 연결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전지구적 규모의 네트워킹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말로만 그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GCP 서울 리전의 런칭을 기억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있을 텐데요. 올해에도 이미 4개의 새로운 클라우드 리전을 추가했고, 그리고 각 대륙을 연결하는 5개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리전과 존, 엣지팝, 수천 개의 엣지 노드들, 그리고 해저 케이블 투자로 전 세계적으로 2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2007년부터 카본 뉴트럴, 100%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본 뉴트럴을 실천하면서도 전 세계 수십억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연결, 보안, 확장, 최적화, 현대화 같은 분류로 레이어 1에서 레이어 7까지 전체 네트워킹 서비스 스택을 저희가 보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신규 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제품에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네트워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분야의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의 분산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GCP의 서비스를 각 엣지 로케이션이나 고객의 데이터 센터 위에 위치하는 완전 관리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분산 클라우드 전략이 이 내용의 핵심이고요. 엔토스를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앙 집중식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산으로 펼쳐져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이 엣지에 위치하고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와 운영 효율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제 운영하시고 서비스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터 처리, 그리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은 엣지 컴퓨팅 워크로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의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 레지던시와 같은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그 분산 클라우드 전략을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포함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제품은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센터는 구글이 가진 아까 소개드린 해저 케이블과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를 직접 여러분들의 인프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실제 구글이 가진 백본을 이용해서 VPN, 전용선 서비스인 인터커넥트, SD-WAN, 그리고 서드파티 라우터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하셔서 이 모든 연결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시스코, 포티넷,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VM웨어와 같은 SD-WAN 벤더들과 협업해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와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저희 Private Service Connect라는 제품, PSC라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연결하실 때 보통 VPC 피어링이나 VPN으로 많이들 구성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간 연결을 구성하실 때 IP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어떤 라우팅의 교환 같은 것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요. PSC 자체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추상화함으로써 서비스 중심 네트워킹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PSC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빅쿼리와 같은 서비스들을 비공개 연결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직접 프로듀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공개 보안 설정을 멀티 테넌시 구조로 서비스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PSC 서비스에 대해서 세 가지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슈머 서비스 제어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고요. 고객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고 데이터 레지던시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조건에 맞는 부분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널 HTTP 부하 분산기를 활용하셔서 이 부분을 PSC 타깃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부하 분산기를 이용해서 이 부하 분산기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클라우드 로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하 분산기에서 제공하는 URL 맵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백엔드로 유연하게 연결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PSC는 서비스 디렉토리라는 제품과 통합돼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 디렉토리라는 제품은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자동 등록돼서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전화번호부나 인터넷 즐겨찾기와 같이 목록화된 서비스의 디렉토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C 내부에서는 이 서비스 디렉토리에서 확인한 서비스들을 손쉽게 서브스크립션 하는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PSC를 사용한 고객분들의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몽고DB와 같은 고객사들이 저희 PSC를 활용하시고 많은 코멘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러한 고객사들이 저희 PSC를 어떤 프로듀서로서 멀티 테넌시를 활용하실 때 이 고객사들의 고객들을 실제 연결하고 비공개 연결로 안전하게 연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연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GK와 엔토스 네트워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K와 엔토스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개선 사항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핵심 개선 사항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K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현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K 클러스터를 구성하셨을 때 인터널 로드 밸런서나 익스터널 HTTP 부하 분석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연결하셔서
통합 관리 환경을 요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DNS 서비스를 이제 GK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DNS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DNS 스펙에 100% 만족하는 솔루션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완전 관리형으로 활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클러스터 내에 어떤 인스턴스를 띄워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컨테이너를 관리를 하시는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베어메탈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고객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토스 베어메탈이라는 제품의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엔토스 베어메탈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BGP 기반의 로드 밸런서가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빠른 페일오버와 같은 이제 부분을 제공드리고 있고 대역폭 조절과 같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컨테이너 네트워크 기능 CNF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고객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멀티닉 파드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토스 베어메탈을 사용하실 때 이러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를 멀티닉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드려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주로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에 대한 개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레이어 7을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레이어 4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즉 부하 분산기의 활용에 있어서 첫 번째 업데이트는 리전별 HTTP 로드 밸런서 구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외부 로드 밸런서 자체가 그 글로벌하게만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리전별 부하 분산기가 출시가 되면서 데이터 레지던시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맞는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업데이트로는 이런 HTTP 로드 밸런서, L7 로드 밸런서를 활용하시면서 엔보이 프록시를 디폴트로 데이터 플레인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트래픽 관리라고 어드밴스드 트래픽 매니지먼트와 같은 부분을 엔보이 프록시 데이터 플레인을 활용하시면서 같이 그 장점을 누리시는 큰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부하 분산은 저희 GCP뿐만 아니라 온프렘 또는 타사 클라우드 환경에 실행되는 워크로드들을 부하 분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어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그 페일오버 프로젝트와 같은 고가용성 유즈 케이스들의 이 하이브리드 부하 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이브리드 부하 분산기는 TCP, SSL 프록시 또는 외부 그리고 내부 HTTP 로드 밸런서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GCP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타사의 클라우드의 프론트엔드로 GCP의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시고 백엔드로 이제 다양한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하시면서 저희의 클라우드 아머라든지 클라우드 CDN 같은 로드 밸런서와 같이 제공되는 제품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DNS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저희 클라우드 DNS를 GCP와 함께 사용하고 계신데요. 여기에도 많은 개선 사항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정책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클라우드 DNS를 통해서 어떤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지역 기반의 DNS 페일오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GA 형태로 제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드 밸런서로 구성하시던 이제 페일오버 기능들 같은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DNS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도 많은 신규 기능들이 출시되었고요. 그 중에 가장 관심에 끄는 것은
리캡차라는 기능을 통합하는 클라우드 아머의 봇 관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와프와 디도스 기능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아머에서 이 네트워크 엣지에서 직접 그 봇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치 않은 멀웨어 프로텍션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새로 출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시면서 이 리캡차를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하셨다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아머와 통합되면서 인프라 단에서도 이런 리캡차를 활용하시면서 제어하는 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머의 보안 정책을 조합해서 하셔서 리캡처를 통해서 매뉴얼로 페이지를 리디렉션 하거나 또는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페이지로 리디렉션 하는 기능, 그리고 백엔드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헤더를 삽입하는 기능 또한 추가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IDS라는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IDS는 완전 관리형 네트워크 위협 감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직접 이 보안 패턴들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팔로알토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협업을 통해서 이쪽 팔로알토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안 위협 감지 기술을 내장해서 고객들한테 전달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PC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이제 몇 개 선정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발생한 보안 위협 사항들을 GCP 내에서 UI를 통해서라든지 API, 로깅 시스템을 통해서 경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클로니클과 같은 GCP의 서비스들, 그리고 또 서드파티 SIEM과 같은 제품에서 보안 위협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클라우드에서 확장 관리, 풀리 매니지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포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끝으로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CP의 주력 모니터링 제품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 모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GCP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송수신 트래픽, 그리고 어떤 토폴로지 위에서 트래픽 패턴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토폴로지 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VPN과 인터커넥트와 같은 이제 것들이 컴포넌트로 올라와서 그거를 그래피컬하게 확인하는 부분을 프리뷰로 지원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 구글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GA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성능 대시보드는 GCP의 전체 네트워크 또는 고객의 프로젝트 리소스에 대해서 레이턴시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서 가시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테스트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구성한 구성에서 실제 연결이 적절히 됐는지 가상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GK라든지 클라우드 SQL과 같은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숨가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옆에서 보고 계시는 넥스트 21 행사의 다른 네트워크 세션들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트랙의 네 번째 세션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새로운 기능을 듣고 오셨습니다. 세션 진행해 주신 대화님과 라이브 Q&A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인사드리는 어카운트 에그제큐티브 박경미입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살펴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로드 밸런스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 고급 트래픽 관리, 어드밴스드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내용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 로드 밸런서, L7 로드 밸런서와 같은 부분은 이제 CNCF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엔보이를 데이터 플레인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엔보이를 통합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웨이티드 트래픽 스플리팅, 리퀘스트 미러링, 아웃라이어 디텍션, 폴트 인젝션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티드 트래픽 스플리팅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실 때 한 번에 모든 트래픽을 새로운 서비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가중치를 조절해 가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B 테스팅이나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IDS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서 그 관련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IDS에서 사용되는 보안 위협 패턴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러한 보안 위협 패턴, 흔히들 시그니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패턴 업데이트들이 적절한 시기에 잘 되는 게 굉장히 보안 관리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파트너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사의 보안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저희 클라우드 IDS에 적용시켜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매일 새로운 패턴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패턴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안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아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새롭게 추가된 봇 관리, 봇 매니지먼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아머와 리캡차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리캡차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 대비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캡차를 개별적으로 구성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예전부터 가능했습니다. 요번에 클라우드 아머와 리캡차 엔터프라이즈가 통합되면서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클라우드 아머의 다양한 와프 룰과 결합시켜서 좀 더 디테일한 경우에 리캡차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IP 대역이나 지역 기반 룰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정 IP 대역이나 지역 기반의 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단순히 리캡차를 적용하는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웹사이트 쿠키를 이용한 그 컨트롤도 가능해졌는데요. 저희가 쿠키가 없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리캡차를 강제로 리다이렉트해서 그 리캡차 페이지로 고객의 고객분들을 이제 리다이렉션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아머의 룰 액션으로 기존에는 allow 그리고 deny와 같은 액션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로 리디렉션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봇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좀 활용해서 보안 강화를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커스터머 엔지니어 현융신님이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로 네트워크 인프라 모니터링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윤식님의 세션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탁월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해결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도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구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세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